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9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총 8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종목 발생이 되었고요. 자, 첫 번째 종목 하이트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대봉 LS,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KC 코트렐, 네 번째 종목은 제닉,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DYD, 여섯 번째 종목 셀리드, 그리고 일곱 번째 종목 SMG 엔터, 그리고 여덟 번째 종목은 네오 이뮨텍. 이렇게 총 8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종목들이 왜 오늘 좀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종목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과거에도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점상을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가볍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제 가볍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하이트론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신약 개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약 개발 사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하이트론은 다음 달 23일 날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승 GPCR 대표이사와 허성룡 GPCR 재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고요. 신 대표는 이제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해서 보람제약과 마이크로젠의 임원직을 맡았고 GPCR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이제 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바로 점상으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움직임 내일도 충분히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움직임이면 이런 움직임인데,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점상은 뭐 네이버자 아니면 솔직히 알 수 없던 이제 점상한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주가가 일단은 우리가 정지되었던 가격들 있죠. 1,800원 이하, 1,735 정도 요 가격대를 좀 복귀를 일단 우선을 해야지, 복구를 먼저 해야지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하이트론 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봉 LS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만 치료제. 지금 이제 최근에도 대봉 LS 이제 비만 치료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달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10월달에 이제 한국 출시 소식과 비만 치료제 매출 성장에 따라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만 치료제 테마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이제 증권과 관련 뭐 찌라시라든지 이런 이제 시선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약업계에 따르면 덴마크에 기반을 둔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국내 협력사의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일정을 10월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고비 같은 경우는 세마글루타이드를 토대로 만들어져서 식사 뒤에 포만감을 높여서 비만에 효과를 발휘해서 시장의 각광을 좀 받아왔다라는 그런 소식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결국 이제 국내 이제 출시가 이제 임박해 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는 모습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좀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좀 조정을 받았으면서 이제 121선 근처에서 121선 근처에서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해요, 맞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어차피 국내 출시가 되고 난 뒤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또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봉 LS 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 KC 코트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점 하한가 기록을 했었죠.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주가가 빠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은 또다시 점상에서, 물론 이제 장중에 조금 주가가 빠지는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점상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 코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아웃 개시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캐시 그린 홀딩스와 캐시 코트레는 지난 5일 장마감 후 국융 채권자 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인 캐시 그린 홀딩스와 캐시 코트렐은 경련난을 겪던 중에 캐시 코트렐이 2022년 발행한 전환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채무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구합 신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재무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금 주가가 좀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좀 상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 종목 캐시 코트레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 제닉이에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상한가 찍을 때도 한번 좀 자주 등장을 했던 종목이죠. 우리가 9월 4일에도 좀 상한가 투자 경고 종목에도 뭐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글로벌 순위 이제 2위를 기록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아마존에서 2위의 판매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지금 37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나오면은 굉장히 급하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고, 지금 한 달 만에 370%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조정이 나오면 좀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제닉 좀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 DYD입니다. 자, DY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동전주잖아요. 동전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왜 상한가를 갔는지 좀 살펴보자면요,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될 가능성에 좀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은 DYD는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주식 담보 대출 계약에 만기 채무를 미지급했다고 공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자의 처분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면서 채무 미지급 상태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 제공 종료일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채무 관계에서 채무 처리를 못하는 그런 이제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또한 동전주이기 때문에 환기 종목에다가 동전주 조금 찝찝하잖아요, 맞죠? 이런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좀 투자할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DYD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여섯 번째 종목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달에 보시면은 셀리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좀 상승을 강하게 해줬던 그런 종목인데, 자, 그런 부분들에서 셀리드가 개발 중인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리드는 임상 3상 시험의 투여율을 약 58% 좀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이고, 임상 시험 대상자 4,000명 중에서 2,310명에게 백신 투여를 완료했으면서 코호트 B의 경우 1,067명에게 투여를 완료하면서 빠른 투여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셀리드는 10월 말까지 4,000명의 투여를 완료하고 임상 3상 시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임상 3상 시험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임상 3상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동반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끌어 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등을 했다가 조정을 굉장히 깊숙이 받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일봉상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움직임 조금 이어갈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7번째 종목 SMG 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출산 관련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저출산 뭐 캐릭터 상품 이런 관련주고 SM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티니핑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만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G 엔터 사랑의 핫쇼핑 100만 돌파 전망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8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사랑의 핫쇼핑이 관객 수 100만 명을 목전에 뒀다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개봉 32일 차인 이달 8일 기준 사랑의 핫쇼핑 누적 관객 수는 94만 명이다. 사랑의 핫쇼핑은 SAMG 엔터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캐치 티니핑의 첫 극장판 영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니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도 좀 인기가 좋았고 꾸준히 인기가 좋은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영화 버전도 지금 100만 관객을 앞뒀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물론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좀 안 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지만은 저출산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SAMG 엔터 같은 경우도 일단 2만원 여기를 조금 돌파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출산은 우리 국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이런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은 포트에 하나씩은 꼭 지금 시장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7번째 종목 SAMG 엔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네오 이뮨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 이뮨텍 뭐 오늘 거래량 2천만 주가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자, CART와 병용 임상 중간 결과 발표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와 자사 면역 치료제 NT-i7을 병용한 1비 임상 시험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들에게 CART 치료제인 킴리아나 예스카타 혹은 브레얀지를 투여한 뒤에 21일째에 NT-i7을 투여하여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 임상 이상 권장 투여량과 CART 세포의 증폭 및 효능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결과가 발표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제약 바이오나 이제 뭐 항암제 이런 관련주들은 이런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폭등을 하거나 또 이제 또다시 주가가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자 2,000원 부근 일단은 차트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2,000원 부근 여기를 일단 먼저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움직임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금요일날 이제 미증시가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오늘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좀 기대가 돼요. 많으셨을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더 지금 이제 시장을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과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나도 이렇게 좀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느리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영문 뉴스 검색하셔가지고 채널 추가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 좀 빨리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상한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